하늘엔 별이 빛나고 마음속엔 도덕률이 있다. 칸트가 남긴 이 말은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내적 양심을 연결한 깊은 통찰이다. 그는 하늘의 별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스스로를 바르게 이끄는 도덕의 별빛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이 질서와 조화를 따라 빛나듯 우리 마음속 도덕률 또한 삶을 올곧게 인도하는 기준이 된다. 그것은 외부에서 강요한 규칙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로 조용히 울려 퍼지는 자율적 음성이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 닫힘 대신 열린 버튼을 눌러주는 행위. 지하철에서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하는 행위처럼 평범한 순간들이 바로 마음속 도덕률이 발현되는 장면이다. 이는 겉보기에는 평범할지라도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할 수 있는 작고 선한 선택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인간다운 삶이 살아 숨쉰다. 형제, 당신은 어떤가? 타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살고 남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고 배려심 깊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쾌락과 무관심에 익숙해져 도덕의 빛을 등진 채 살고 있는가? 만약 도덕률 없이 살았더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고 살아가는 자세이다. 사소한 실천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이웃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SNS에서 악플 대신 응원의 글을 달아주고 길거리를 지날 때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줍는 일처럼 소소한 행동들이 도덕률을 빛나게 한다. 그 빛은 나를 지키고 주변을 밝히고 세상을 조금씩 인간미 넘치는 공간으로 바꾼다. 칸트가 말한 도덕률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조용한 소리이다.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 별처럼 조용하지만 강하게 빛나는 마음속 도덕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다운 삶의 근본 원리이다. 네 원칙으로 삶을 수 있는 방식으로만 행동하라. 이 문장은 칸트 윤리학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게 담고 있다. 그는 도덕이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고 말한다. 즉, 지금 내가 하려는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도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을 때 그 행동은 도덕적이다. 내가 하려는 일을 모든 사람이 따라해도 괜찮은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그 행동은 윤리적일 수 있다. 칸트는 흔히 말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의 윤리를 거부했다. 어떤 행동이 일시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낳았더라도 그 행동이 모두에게 보편화될 수 없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윤리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도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원칙일 때만 진짜 윤리가 될 수 있다. 가령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다고 하자. 갈등 상황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양쪽 의견을 듣지 않고 한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상대를 단정짓는다면 이해와 배려는 사라지고 불신과 오해만이 남는다. 감정은 이해되지만 원칙 없는 반응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낳는다. 이런 순간일수록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단발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보편화되어 자리 잡는 순간 도시의 질서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금세 혼란에 빠질 것이다. 결국 그 행동은 모두가 따라도 괜찮은 행동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에게 되묻는다.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이 모두의 기준이 되어도 괜찮은가? 그 질문 앞에서 망설임이 생긴다면
그 행동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도덕적 기준은 그저 사회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이며 흔들려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나침반이다. 마음은 흔들리지만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내가 한 말, 내가 보인 태도, 내가 한 선택에 보편 타당한 기준이 있다면 시간이 흘러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원칙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겨울이다. 타인에 대해 함부로 맞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약속을 경시하지 않는 사람은 단단한 원칙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사람이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원칙은 더욱 빛난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켜내는 당신이야말로 진정 멋진 사람이란 걸 잊지 말자.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칸트는 인간이 단순히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람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존엄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통해 이익을 얻거나 원하는 걸 이루려는 순간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수단이 되어버린다. 그건 곧 타자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일이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내심 이 사람이 나중에 내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계산을 품은 적은 없는가? 겉으로는 예의 있고 따뜻한 따뜻한 태도일지라도 마음속에는 거래하듯 계산이 깔려 있다면 그 친절은 이미 진심이 아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도구가 되어버린다. 반면에 아무런 이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어준 적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을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한 것이다. 이익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진짜 인간관계가 시작된다. 진심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존엄은 계산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인간은 외모, 능력, 지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존엄을 지닌 존재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의 목적으로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오직 내게 이익이 되느냐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조차 도구화시키는 일이다. 내가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는 순간 내 존재 또한 그만큼 인간성을 상실한다. 인간은 누구의 도구도 아니다. 사람은 단지 이용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귀하고 완벽한 목적이다. 이를 망각할 때 인간은 본연의 인간다움을 잃는다. 칸트의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는 말은 단지 도덕적 요청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 존중이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철학적 기준이다.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는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대로 드러난다. 당신은 지금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손익만을 따지고 있는가? 당신의 선택이 오늘의 당신의 인격을 만들어 갈 것이다.